안녕하세요. M디자인입니다. 요번에 소개해드릴 현장은요. 부산에 위치한 장림동 나산 리버빌 34평 아파트고요. 신혼부부께서 집을 구매하시고 저희 M디자인에 의뢰를 해주셔서 최대한 예산에 맞춰서 적은 예산으로 좀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아늑한 집을 완성을 해봤고요. 되게 주변에 요즘에 이제 유행하고 있는 영림 발렌 블랑이라는 필름을 이용한 인테리어를 완성해 봤어요. 대체적으로 좀 밝으면서도 화사하면서도 완전 화이트 톤을 지향하기보다는 청소나 유지 관리가 편한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서 좀 아늑한 분위기로 연출을 한번 해봤어요. 함께 보실까요? 자, 첫 번째로 현관을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되게 전부 다 같은 동일한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요. 이쪽 부분은 신발장을 문짝을 교체를 해서 필름 시공을 통해서 컬러감을 통일을 시켜준 거고요. 리폼을 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키 큰 장이 하나 있었는데 요거를 철거를 하고 요런 의자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어 드려 봤고요. 이쪽에 보시면 의자를 앉는 공간과 전신 거울 공간을 동시에 둠으로써 다체적으로 예쁘게 좀 제작을 해 봤고요. 이쪽에는 필요하시다게 되면 하부장을 만들어서 설치를 하게 되면 장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제작을 해 봤고요. 자, 이쪽에는 자, 현관 도어 같은 경우에는 도어와 요 이제 원래는 도배 부분이죠. 요 부분들을 같이 한 소재로 동일을 해줌으로써 도배로 하는 것보다는 오염이 덜 되면서도 깔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디자인적인 효과를 잡아봤고요. 푸시형 도어락과 정지형 도어 클로즈를 이용해서 이제 가성비를 잡아봤고요. 자, 공사 전의 사진을 보면 여기가 도배로 되어 있고 이쪽이 이제 분전함과 요 이제 인터넷 분전함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을 이제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해드릴까 싶어서 요런 분전 라인을 주면서 붙박이장 같은 느낌을 주면서 요런 이제 도어를 만들어 가지고 요 안에 두꺼비 집을 숨기는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열게 되면 잘 쓰지 않는 분전함을 제작을 해봤고요. 자, 그리고 이 분전함 커버를 만들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 경첩들이 저도 지금 보기는 싫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요 부분은 제가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 드렸기도 하지만 금액적인 부분보다는 요쪽을 경첩이 안 보이게 하려면 최소 여기서
90mm 정도는 돌출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하드웨어상 봤을 때 최대한 얇게 현관문을 넓게 만들면서도 나중에 추후에 중문을 설치하실 때도 이제 최대한 넓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요 9cm라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이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위에 보시면 자, 현관에서 센서가 딱 켜졌을 때 이렇게 기역자로 라인 조명이 들어오게끔 구성을 해주면서 좀 보다 럭셔리하게 이제 꾸며봤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서비스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저희가 이 조명을 매립을 시키려고 아이템을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튀어나오지도 않으면서도 1대1로 딱 들어가게 최대한 연출을 해봤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여기는 9mm 문선을 택하기보다는 스텝도어 느낌을 주는 이제 목공을 기역자로 하면서 9mm MDF와 9mm 조명을 활용을 해서 두 단차를 최대한 없애면서도 좀 최대한 깔끔하게 그렇게 연출을 해봤어요. 이 공간은 거실 공간인데요.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이렇게 발렌블랑으로 필름을 다 시공을 했고, 이쪽에는 소파가 위치할 자리고요. 이쪽에는 이제 TV가 이제 위치할 자리고요. 이쪽에는 반메리 TV를 만들어 줌으로써 75인치 TV가 대략 이 정도 크기인데 중간에서 이제 위치에 맞게 고객님께서 조정할 수 있게끔 좀 넉넉하게 짜봤고요. 이 반메리 TV 박스 기준으로 분절선을 나눠줌으로써 최대한 깔끔하게 이렇게 연출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부터 오다 보면 필름 사이즈가 이제 1220이라는 길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아치를 주면서 한번 끊어주고요. 여기서부터 1220이 여기까지인데 좀 애매하게 요 이제 패턴이 나눠지다 보니까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요쪽에 온판을 해주고 이렇게 이제 분절선을 나눠줌으로써 좀 자연스럽게 좀 엣지도 주면서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어요. 그리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물천장 부분인데요. 기존에는 우물천장 몰딩이 이렇게 좀 크게 제작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우물천장 요 밑 본천장과 요 위에 있는 상부 천장의 갭 차이가 100mm 밖에 차이가 안 나는 상황이었어요. 요 부분을 5cm라도 더 올려야 예쁘게 이렇게 간접 조명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5cm를 확보하기 위해서 요 위에 본천장을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본천장으로 올려서 이제 실린팬 공간도 확보를 하면서 우물천장의 간접 조명의 느낌을 살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비포하고 중간에 공사 중의 사진을 첨부를 함으로써 이렇게 보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조명 설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우물 간접 조명을 이제 활용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실링팬이 달려야 되는 크기에 비해서 실링팬이 52인치로 이제 제작이 되었는데요. 요 공간과 다운라이트가 겹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헬리콥터 위에 약간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증상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피해서 최대한 이제 필요한 공간으로 다운라이트를 이제 계획을 했어요. 이렇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세라믹 식탁으로 이제 대면형 아일랜드를 이제 제작을 했고요. 이쪽에는 인덕션을 고객님께서 직접 구매해 주셔가지고 나중에 설치될 예정이고요. 요 이제 보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각 보울로 아티잔사에서 나오는 이제 스텐 싱크 보울이고요. 860 사이즈로 이제 제작을 했고 스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좋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대림바스에서 나오는 무광 거인목 이제 수전을 채택을 했습니다. 자, 요 상판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산 제품인데 세라믹 상판을 원판이 3,600에 1,600짜리 이제 세라믹 상판을 저희가 직수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장에서 바로 출하를 하면서 요런 이제 가공을 미리 의뢰를 해서 저희도 이제 가져와 가지고 직접 시공을 해 드렸어요. 요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업그레이드를 무료로 지금 진행을 해 드렸고요. 12T 세라믹 상판이고요. 요 부분은 졸리컷을 통해서 이제 시공을 했고, 요쪽 측면 대리석도 자투리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최대한 원판 한 장으로 만들어 드려서 가성비를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졸리컷 부분은 에폭시 줄눈을 사용함으로써
혹시나 아기가 이제 좀 날카롭게 좀 반응하는 것보다는 좀 둥그스름하게 표현을 해봤어요. 저희 엠바스사에서 나오는 에폭시 줄눈을 활용해서 매끄럽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주방 구조가 이렇게 기역자로 이렇게 쭉 여기 개수대, 뭐 저쪽 안쪽이 이제 가스고 일자로 긴 형태로 주방 싱크가 이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요 부분을 과감하게 11자로 구성을 시키면서도 이 집은 좀 축복받은 집이었어요. 왜냐면은 수도가 요 끝선에 딱 맞게 수도와 본 배수구가 있었기 때문에 수도 공사를 크게 옮기면서 하는 그런 배관 공사 필요 없이 깔끔하게 아일랜드 식탁을 좀 넓게 제작을 하면서 요 범위를 넓혔고요. 요 안에 들어가고 이 공간 안을 보시면 이 냉장고장, 옆에 있는 냉장고장 깊이만큼 이렇게 키 큰 장을 제작을 함으로써 수납 공간도 극대화시키면서도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장고가 나란히 이제 빌트인으로 위치가 되게끔 깔끔하게 일자선을 이제 만들어 놨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푸시형 타입으로 히든도어 느낌으로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을 이런 큰 문을 달기 위해서는 냉장고장에 바로 매달 수도 있지만은 그것보다는 이렇게 기둥 형태로 이제 장을 짜줌으로써 수납 공간과 이제 이 문이 경첩이 달리는 위치가 너무 흔들리지 않게 좀 오래 갈 수 있도록 요렇게 이제 기둥 형태로 장을 제작을 해봤고요. 요 위에도 깔끔하게 이제 수납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써 이런 이제 푸시형 타입의 이제 경첩을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설계를 해 봤어요. 그리고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는 확장이 되어 있는 집이지만 이 집은 반대로 확장을 막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비포 사진에 보면은 여기가 이제 냉장고장이 들어가는 공간이고요. 여기가 이제 철거 불가능한 내력벽이 존재를 했어요. 요것도 내력벽이고 요것도 내력벽이에요. 요 공간에 보조 김치 냉장고, 오래된 김치 냉장고를 이제 두시고 밖에는 이제 새로 구입하신 비스포크 냉장고를 이렇게 설치를 할 예정이라서 옛날 냉장고를 활용을 하면서도 여기는 보조 주방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설계를 해봤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이제 들고 계신 일회용 가스 버너와 이제 쓸 수 있는 보조 식탁이 있어서 이쪽에다 두시고 이렇게 활용을 하신다고 하셔서 이런 공간을 제작을 해봤어요. 이쪽은 이제 세탁실 공간인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여기는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고객님께서 이제 손을 대실 엄두를 못 내시고 계신 상황이었는데 요건 저희가 이제 서비스로 셀프 페인트를 칠을 했고요. 수성 페인트로 깔끔하게만 칠해 드렸고 바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 붙여드리면서 이렇게 세탁기 단을 확장해 주는 정도로 실용 위주로 이렇게 공간을 활용을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은 자투리 공간이고요. 마스터룸을 들어갈 수 있는 입구인데 이 공간이 인테리어를 할 때마다 좀 애매하다고 저는 느꼈는데요. 이 부분을 간단한 화병을 두시면서 좀 엣지 있게 포인트를 주시고 싶다는 이제 고객님의 요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태리산 타일로 이렇게 한 줄 정도 포인트를 주면서 간접 조명을 넣어줌으로써 좀 더 보다 엣지 있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줘봤어요. 자, 이제 마스터룸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마스터룸은 저희가 이제 거실 쪽에는 비용 예산을 최대한 몰빵을 함으로써 이제 무몰딩으로 이렇게 제작을 했고요. 이쪽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천장 몰딩과 이제 걸레바지 형태로 해서 깔끔하게 도배와 이제 마루만 진행을 해서 조명은 조금 은은하게 세팅을 해드렸고요. 최소한의 비용으로 좀 깔끔한 마스터룸을 제작을 해봤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큰 붙박이장이 존재했었고요. 붙박이장이 이제 필름이 이렇게 불가능한 도어 재질로 되어 있었는데 이 도어를 이제 바꿔줌과 동시에 발렌블랑 필름으로 새로 입혀줌으로써 보다 깔끔하게 연출을 해 봤고요. 이쪽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붙박이장이 여기까지 이제 존재를 했는데 이 한 칸을 통으로 드러내고 이쪽에 이피를 하나 시공을 해줌으로써 보다 깔끔한 화장대를 하나 이제 연출을 해 드렸었어요. 그리고 비포에 보시면은 이쪽에는 간단한 원래 화장대가 있었는데
요 화장대와 저 맞은편 방이 뚫려 있는 형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기 화장대가 조금 예쁘게도 나오지도 않고 별로 활용도가 없었고, 그 다음에 노트북을 활용해서 서류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달라 하셔서 콘센트와 함께 이쪽에 이제 조그만한 이제 데스크를 셋업할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간을 구성을 해봤어요. 그리고 반대편은 붙박이장을 만듦으로써 이제 좀 더 넓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을 해봤습니다. 자, 마스터룸의 이제 화장실을 소개를 해볼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주 전공인 화장실 설비와 이제 타일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서 매립 선반을 가져감과 동시에 세면대와 샤워기의 위치 이동을 통해서 이렇게 조적 젠다이를 활용을 함과 동시에 요 안에서 수도 설비를 옮기는 이제 수를 택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이제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했어요. 이게 왜 최소한의 비용과 최대의 효과를 냈다는 얘기인지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원래는 여기가 이제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젠다이라는 이렇게 공간이 없이 요 벽이 본벽이었어요. 요 젠다이를 안 만들고 이제 파괴를 해서 벽을 파서 수도 설비를 하게 된다면 비용적인 문제도 발생하지만은 기존 방수층을 파괴를 시켜야 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방수층을 건들지 않으면서도 이제 조적을 통해서 수도 배관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설비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매립 선반을 만들 수가 있고, 공중에는 벽돌을 이제 에폭시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 모양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죽는 공간을 최대한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비포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 변기와 세면대와 샤워기가 존재했고 파티션이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슬라이드 장을 이쪽에 변기와 세면대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는데요. 요런 구성을 하게 되면 슬라이드 장이 결국에는 이 사이즈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요게 되게 1300에서 1400 정도 되는, 길이가 1300에서 1400 정도 되는 슬라이드 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렇게 레이아웃을 바꾸게 되면 장점이 이쪽에도 슬라이드 장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생김과, 그 다음에 더불어서 이쪽에 이제 간단한 600장을 설치할 수 있는 장이 2개가 들어가는 공간이 되기 때문에 수납 효율이 1.5배 정도 극대화되면서, 그와 동시에 요런 이제 럭셔리한 세면대를 이제 제작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이제 장점은 이렇게 큰 세면대를 두고 샤워기가 이렇게 있게 되면 이렇게 샤워를 할 때 물이 튀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요 같은 경우에는 수평 시공을 하는 게 아니고 약간의 구배를 줌으로써 평상시에는 그냥 샤워하시고 간단하게 물만 청소하시게 되면 간단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요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애기가 요 세면대 형식의 요 밑에 공간이 어떻게 보면 죽는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부장을 제작해도 좋은 방법이지만, 하부장 제작 같은 경우에는 일반 MDF로 만들어지는 싱크대 하부장을 넣게 되면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오래 못 가는 증상도 있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이쪽 고객님의 요청 사항에는 곧 태어날 아기를 이제 좀 씻기고 하는 이제 유아용 그 간단한 욕조를 둘 계획인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도 평상시에 이제 공간에서는 세워두거나 좀 지나가다가 불편한 공간이 있는데, 유아기 때는 이제 유아용 욕조를 요 안에 둘 수도 있고요. 아기가 좀 더 컸을 때는 아기가 활용할 수 있는 이제 의자 같은 것도 요 밑으로 넣어둘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요 레이아웃의 이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평상시에는 이제 아기 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요 밑에 넣어둘 수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제3의 이제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물통이 없는 퓨로 변기를 이제 사용을 했는데요. 이걸 왜 사용했냐 하면 이렇게 젠다이 부분을 돌출을 시키면서 이제 깔끔하게 만들어 드리고 싶었는데, 일반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물통이 이렇게 존재함으로써 타일이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생겨요. 그러면 이쪽 같은 경우에도 청소하시기도 어렵고,
미관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온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들어가게 되면 퓨로 변기를 사용을 하면, 퓨로 변기는 일반 변기는 780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퓨로 변기는 650 정도의 공간만 있으면 물통을 빼고도 들어갈 수 있는 이제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젠다이를 쌓았을 때도 깔끔한 연출이 가능하고요. 가격 면에서 봤을 때도 퓨로 변기는 인터넷 가격으로 대략 45만원에서 48만원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되게 일반적으로 대림이나 아메리칸 스탠다드의 이제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 변기 같은 경우에는 치마형과 투피스 변기만 사용을 해도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가격대를 형성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비데를 따로 이제 장착하게 되면 비데 비용 20만원 정도가 합쳐보면 오히려 퓨로사의 비데 일체형 변기를 사용을 하시면 오히려 같은 돈에 이제 최대한 이런 깔끔한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아이템도 적극 활용하여서 인테리어를 하시게 되면 예쁘게 화장실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거실 화장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실 화장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깔끔하게 연출을 해봤고요. 여기는 보통 욕실이 1600 정도 사이즈인데 여기는 1400 정도밖에 안 나오는 욕실이었기 때문에 보다 좀 욕조를 설치하기는 너무 작은 공간이고요. 깔끔하게 다락방에 온 손님들 위주로 이렇게 하는 화장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직접 수입하는 KNC 도기를 이제 활용을 해서 가성비를 좀 잡아봤고요. 플랫 라운드 치마형 형태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는 이제 무광 샤워기를 설치를 했고, 롱젠다이를 시공을 함으로써 깔끔하게 기본으로 이제 연출을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쪽 부분 같은 경우에도 앞전에 이제 보여드렸듯이 퓨로 변기를 이제 활용을 했는데요. 퓨로 비데 일체형 변기를 활용한 이유는 요 공간 같은 경우에는 1400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 변기를 사용하게 되면 요렇게 튀어나오는 문이 닫히지 않는 그런 이제 간섭이 생기기 때문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보셨을 때 한 뼘 정도 더 여유가 있는데 물통 공간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뒤로 더 갈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 이제 반대로 이 조적을 여기서 커팅을 해서 이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만들던지 해서 물통이 들어가는 거를 뒤로 빼는 그런 또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인테리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아까 안방과 비슷하게 깔끔하게 민자로 떨어지게 하면서 퓨로사의 변기를 이용을 하면 이렇게 앞으로 꺼낼 수도 있으면서도 요 디귿자 파는 공간을 빼고 문도 열리게끔 그렇게 비용적으로 절감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아이템이 제가 봤을 때는 욕실 인테리어의 꿀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하는 디자인의 이제 니즈와 고객님의 니즈가 이제 케미가 맞았을 때 요렇게도 연출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드린 현장이었고요. 제가 철거부터 타일, 목공, 도면 설계까지 이렇게 직접 진행을 했었는데요. 지금 요즘 날씨가 한 38도 정도 되는 진짜 미친 날씨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고객님의 댁을 최대한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대표가 직접 설계와 이제 영업도 하지만은 직접 시공에 참여를 함으로써 최소한의 비용으로 극대화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요런저런 부분에서 이제 서비스를 많이 진행을 해드렸는데 고객님께서는 아주 만족을 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거 하나에 이제 너무 기쁩니다. 예. 그리고 영상 제작을 끝으로 저희 스타일이 마음에 드신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